자, 이제 실제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자, 교재 여러분들 이제 158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의는 지난 시간에 키워드 정리 작업을 했고, 토지이동 종류, 밑에 하단부에 토지이동 종류 이렇게 제목이 있죠. 네, 거기 보시면 그 토지이동을 갖다가 구분해 놨습니다. 지적 측량을 요하는 경우, 토지이동 조사를 요하는 경우, 기타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구분 기준은 뭐 여러분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작업입니다. 시험에서도 그 구분 기준에 의해서 뭐 시험 문제 나는 경우는 없고. 근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잡으셔야 되느냐면, 지금 토지이동 중에 이 정도 사유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유들 중에 이제 입문서 과정에는 이 이름만 그냥 용어만 지금 소개해놨지, 이거 구체적인 내용 본 교과서에 이제 다 나올 겁니다. 한 20페이지 이상에 걸쳐서. 그게 다음 달 본 교과서에 이제 나온다고 이제 가정을 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이게 신규 등록서부터 토지개발 사업까지가 왜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지를 이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신규 등록서부터 토지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땅이, 토지가라는 것은 땅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어떻게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토지 이동이라고 부른다. 이거만 여러분들이 익힘 작업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 등록과 등록자는 제가 왜 이걸 이번 과정에 또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냐면, 신규 등록, 토지 이동 개별 종류들 뭐 본 과정에 가면 중요하지만 이 사유들을 시험에서 신규 등록과 등록자를 집중적으로 또 많이 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과정에서부터 천천히 소개를 시켜 드린 것이고요. 자, 그다음 요 나머지 사유도 이제 본 교과서 가면 이제 할 것이고, 이제 이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하면은 지적 공부에 정리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새로 등록해야 되고, 변경 등록해야 되고, 말소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 공부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큰 구조가.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이 생기면은 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이 자기가 알아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도 있고, 민원 접수를 받아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겁니다. 큰 축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민원 받아서 정리하는 것을 신청에 의해서 지적 공부 정리한다 이렇게 부르고, 민원이 안 들어와도 지적소관청이 이라는 국가 공무원이 본인의 권한을 법률에 근거해서 발동해서 지적 공부 정리 작업을 하는 걸 직권에 의한 지적 공부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큰 두 가지 축이라는 거죠. 그럼 교재에서는 이제 159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제목이 상단에 제일 위에 제2절 이렇게 제목 나중에 찾으셨습니까? 토지이동 신청 특례 이렇게 나온 제목 나왔고, 교재 넘겨보세요. 160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 신청의 대위 이렇게 나왔죠? 거기에 들어보세요. 이제 구좀 마시고, 이건 제가 키워드 작업을 못 해드리는데 그렇게 시험 문제가 단순하게 나지를 않습니다. 큰 구조 익힐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 민원 접수받아서 땅 소재, 지번, 지역 면적을 평택시장이 정리 작업을 들어갈 수가 있고, 민원 접수 안 들어가 지적소관청 평택시장이 알아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조를 나누시고, 그러면 민원 접수를 한다면 다시 갑니다. 누가 민원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토지 소유자가 시청 지적과에 찾아가는 겁니다. 누가요? 토지 소유자가. 자, 그럼 가요. 소유자가 가야 될 걸 소유자는 절대 시청 지적과에 들어오지 말고 법에 정해져 있는 자, 소유자를 대신해서 들어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 아예 특례라는 법률 용어부터 말씀드릴게. 특별한
예외의 줄임말이 특례입니다. 법전에. 특별한 예외. 그러면 누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것이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인데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었다 하면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소유자 아닌 사람이 신청하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면 특례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특례는 이겁니다. 뭐 이렇게도 부르고 또는 시험지에 둘 중에 하나로 나올까요? 도시, 토지 개발 사업 등 또는 토지 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의 공법의 도시개발법 아닙니까? 도시 개발 사업 등 또 하나 뭐 지문 나왔자 뭐 농어촌 정비 사업 등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셋 중에 하나 용어로 날 거예요. 통으로는 언제 날 때는 토지 개발 사업 등. 그다음에 구체적인 개별 토지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예시 사유로 나올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든지 농지구획 정리 사업이든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걸 법률 땅을 개발하는 사업을 완료한 거죠. 그러면 땅을 개발하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배당이 여기에 안 떨어지는 걸 이해하는 걸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네. 소유자 절대 시청지역과의 모두와 예외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누가 오도록 되어 있냐면은 누가 오도록 되어 있대요? 토지 개발 사업을 하였던 사업 시행자가 시청 공사 끝마치고 나서 토지 개발 사업 공사 끝마치고 나서 시청 지적과에 와서 그 개발한 땅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정리해달라고 신청을 하러 오는 거지 절대 땅 주인 들어오지 말라고 예외를 만들어 놓은 걸 법률 용어 이걸 익힘 작업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네, 교재 읽어갖고 이해 못해. 지금 이게 이해 내용인지 아닌지. 왜? 시험에서는 이 구조를 갖다 이해하는 문제를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 이동 신청은 오등해 보세요. 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한 번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판단. 귀가 자꾸 열려야 되니. 도시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지금 오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댕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오가 더 많이 들리죠? 네. 댕. 틀리다니까? 왜 시간도 없는데 제가 판서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재 갖고 해결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지금 우습게 들으셔서 그래 제가 한 얘기를. 지나간 얘기지만 소유자가 못하는 게 특례예요.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소유자 특별한 예외라는 건 소유자 못 들어가는 게 소유자가 시청지역까지 못 들어오지 말라고 소유자 말고 다른 사람이 지번 지목 면적 정리하러 들어오라고 법에 만드는 걸 특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도 갈 수 있는데 소유자가 안 가면 소유자 대신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건 특례예요, 특례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소유자하고 소유자 그 땅을 다른 사람도 소유자도 들어가서 정리할 수 있고 시청지역과에 소유자 아닌 사람도 시청지역과에 들어가서 정리할 수 있는 건 특례가 절대 아닙니다. 특례는 소유자 아예 못 들어가는 거야. 누구만? 사업 시행자만. 그럼 다시 한번 귀가 열리나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게 열려야 돼. 도시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댕.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 자, 이번에는 뭐로 가느냐 하면은 대위 신청. 그러면 대위 신청이 지금 맵이 구조가 어디에 배당되어 있는지 보세요. 대위 신청은 지금 어디에서나
지금 토지 소유자에게 나오죠. 이거랑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땅 주인이 아예 못 들어가는 거. 이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다 끝났어요. 예.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 걸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소유자를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법률용어 뭐라 부른다? 대위. 그러면 소유자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건 함부로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법에 정해진 자만이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법에 정해진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4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4가지니까 시험 문제가 딱 단답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오지선다니까. 이해하시겠죠? 구조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그러면 뭔 익힘자 이게 필요해요. 특례는 소유자 아예 못 들어가고 소유자 아닌 사람이 들어오도록 법에서 예외 만들어 놓은 거. 대위 신청은 땅 주인이 기울일 때 땅 주인을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자. 자, 하나 맛배기로 들어갈게요. 제가 땅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이 자, 제 토지를 120제곱미터 비전동의 10번지 필지 제 토지를 갖다가 저는 동쪽에 80제곱미터는 냅두고 서쪽에 40제곱미터를 자르는 걸 분할 이렇게 부릅니다.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팔아먹고 싶대요. 그러면 잘라서 팔아먹고 싶으면은 그 토지의 한 필지 일부를 분할 작업해야겠죠. 그럼 계약금을 저한테 치렀으면은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측량해서 땅을 자르는 분할 신청은 누가 하여야 하지요? 너 하면 되네, 여러분들. 너 팔아먹은 너. 여러분들 입장에 제가 앞에 보이잖아. 너 네가 팔아먹었잖아. 그죠? 팔아갖고 네가 잘라갖고 나한테 그 자른 부분 땅 넘겨줘야지. 이전해줘야지. 근데 돈만 다 제가 받아먹고 뭐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뭐 이제 제가 아쉬울 게 있나? 시청에 땅 자르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럼 여러분들은 땅 산 사람이잖아요. 매수인이죠? 예, 민법의 채권자 이렇게 해볼래요. 여러분들 저한테 채권이 있어요? 저는 땅 12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 땅을 산 여러분들은 자, 잔금 다 치르면 여러분들이 어떤 채권이 생기는지를 아셔야 돼. 그 채권의 이름을 부를 줄 아셔야 돼. 저한테 어떤 채권이 있지요? 네가 자른 부분 나한테 넘긴다고 지금 팔아갖고 돈 다 줬잖아. 그 자른 부분 측량하고 잘라갖고 나한테 명의 넘겨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민법에 배울 겁니다. 앞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죠. 그러면 채권이 있으면 저는 소유권 그 자른 부분을 분할해서 이전시켜야 될 채무자지 않습니까? 그럼 전 받을 거 다 받아먹었는데 제가 뭐 자르고 이전해주고 그거를 잽싸게 해주겠어요? 니밀님을 미루겠어요? 미루잖아.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나 하셔야지, 나. 그럼 제가 분할하고 있지? 아니할 때 저의 소유자와 채권관계 가진 사람이 민법 404조에 의해서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위 신청이 뭔지 감 잡으시겠습니까? 네, 이게 돼요. 특례라는 게 뭔지 감 잡으시겠습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문제가 정말 쉽게 풀린다는 겁니다. 네, 그 대위 신청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법률에 근거한 자만이. 그래갖고 그게 교재 잠깐 보시면 160페이지. 이 제목 신청의 대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 사업 시행. 키워드는 큰 제목만 형광펜으로 키워주시면 됩니다. 사업 시행자. 2. 큰 제목만 형광펜 키워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3. 관리인, 사업 시행자. 4. 어쩌고 저쩌고 채권자. 그럼 제가 그 중에서 지금 키워드 친 4번째에 해당하는 걸 사례로 갖다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드린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1번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키워드 작업 한번 끝났으니까 익힘 작업. 네, 2가지 뭐 해보자 뭐. 여러분들 2필지 땅이 있어요. 요거를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 옮기기 위해서
두 필지 땅을 매입했어. 매입했어요. 그럼 거기에다 매입해갖고 학교 건축물 짓죠. 그러면 학교 건축물 다 준공검사 맞죠? 네. 그럼 준공검사, 사용 준공검사 맡으면 이제 학교로 애들 이제 전학시켜갖고 이제 쓸 수 있죠. 그러면 학교 용지 전에는 두 필지 임야였었잖아. 그걸 이제 학교 가서 매입해갖고 허가 얻어갖고 그 학교 건축물 지었죠. 그러면 그 땅은 자 학교 용지 전에는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데 학교 용지로 지목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땅의 용도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땅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을 소유자가 신청하되 소유자가를 대위해서 누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건축물 지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가죠. 두 필지가 그러면 그 교재 잠깐 보시면 그렇게 이해 작업이 끝나면 거기에 지목을 보세요. 공공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 도로 연상해 보라는 겁니다. 잠깐 눈으로 잠깐 살펴보자는 겁니다. 철도용지, 제방, 하천, 유지, 수도용지 거기에 들어보세요. 지금 거기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지목은 개인적인 사용 용도의 기능을 하는 용도보다는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땅의 용도로 사용되는 때는 지목 변경을 소유자만 신청하도록 돼 있대요. 사업 시행자도 신청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대요. 사업 시행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본과정 가면 2번, 3번 키워드 작업한 거 같이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시고 160페이지 3절 지적 공부 정리. 자, 후에 들어보시고. 자, 두 가지 용어를 법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 공부 정리하고 지적 정리 두 가지 용어를 구분 작업하셔야 되는데, 자, 포함 관계로 치면 지적 공부 정리가 더 넓은 법률 용어고 지적 정리는 더 좁은 법률 용어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적 공부 정리는 자, 어떤 얘기냐면은 이거 지적 공부 정리하는 거. 자, 어딨냐? 이쪽 보세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 표시와 권리 중 지적 공부에는 이제 소유권이지 않습니까? 지적 공부의 토지 표시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 올리거나 기록해 등록해 놓은 걸 변경하거나 기록해 놓은 걸 말소하는 걸 법률 용어로 지적 공부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지적 공부의 표시와 권리에 관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새로 기록하는 거, 변경 기록하는 거, 말소 기록하는 걸 지적 공부 정리라고 한대요. 자, 들어보세요. 지적 정리가 법령어가 또 하나 있죠. 자, 이제 요거 지적 정리란 지적 공부 정리 중 이쪽을 정리하는 걸 지적 정리라고. 지적 정리란 지적 공부의 어떤 요소를 정리하는 걸 지적 공부 정리 중 지적 정리라 한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정리하는 걸 지적 공부 정리 중 지적 정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로가 이 밑에 배당에 떨어졌는지를 아셔야지. 두 가지가 동일한 법률 용어인데 어떤 게 더 넓은 법률 용어이다. 지적 공부 정리가 더 넓은 법률 용어겠지. 지적 공부 정리 중에서 이 권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정리하는 행위만을 부를 때는 지적 정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용어가 이해되셨으면은 자, 이제 교재 잠깐 보십시오. 보시면은 160페이지 지적 공부 정리 1의 키워드 밑줄 치는 작업 할 겁니다. 자, 토지 이동으로서 토지의 변동,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변동, 그 밖에 지적 공부에 발생한 일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 말하며 이렇게 나왔고, 지적 공부의 정리 방법,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토지 소유자 정리결의서, 작성 방법, 필요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키워드 작업할 거예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키워드, 형광펜. 및 소유자 정리결의서, 형광펜. 이 지적공부 정리의 가장 감초가 되는 핵심 지문입니다. 자, 거기 들어보시. 키워드 작업하기 익힘 작업. 제가 지적공부 정리란 지적공부의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게 지적공부 정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할 때는, 자, 보시면 정리를 할 때는 크게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정리하고자 하는 때는, 자, 정리 결의서라는 걸 먼저 작성하고, 이 정리 결의서에 이제 작성한 대로 대장 도면의 정리 작업을 하면 되는데, 시험에서 왜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느냐? 이거 간단한 구조 원리를 갖다 시험에서 자주 문장으로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때는, 자, 무슨 정리결의서라고 하냐?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이렇게 부르고, 토지 소유자 성명이든지 소유자 주소든지 소유자 바뀐 날짜든지 소유자 바뀐 원인이 있겠죠. 또 소유권 지분도 있겠고, 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때는, 자, 토지 소유자 정리결의서. 요걸 작성해서 정리한다는 겁니다. 왜 이 기준을 아셔야 되느냐? 이걸 크로스하는 문장을 4번이나 출제했습니다. 크로스하는 문장. 크로스가 뭔지를 이제 이해 들어볼게요. 지적 공부에, 자, 이제 귀 여는 작업.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뱅. 크로스로 낸다니까. 크로스로. 한 번만 더 지금 집중을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 공부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제 원리를 아셨네. 문제 시험 지문까지 제가 내년 1년 후에 나는 시험 지문까지 미리 다 말씀을 드린다. O로 만들고 싶으면 X로만 다 문제 지문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크로스하는 형태. 그럼 그 얘기는 토지 이동이라는 거 둘째 시간에 배웠죠? 그게 큰 원리가 뭔지를 이해하시냐는 겁니다. 토지 이동이라는 건 다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정리하는 게 토지 이동이지 소유권을 정리하는 건 절대 토지 이동이 아니야. 그 원리를 갖다 크게 크로스로 이해하는 작업을 시험 지문에서 묻는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적 공부 정리하는 결의서는 두 가지가 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정리하는 것을 토지 이동 결의서. 소유자 바뀐 날짜, 소유자 바뀐 원인,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소유권 지분을 정리하는 것을 토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됐으면 그럼 됐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자, 이쪽 갈까? 이쪽 가요. 지적 공부에 그러면 소유자를 정리하고 토지 소유자 정리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제가 20번 이상의 지문이 났다고. 아, 이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자, 이 시험 지문이 개별 지문은 20번 이상이 출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날 거고, 지금까지 많이 났기 때문에 28회는 안 날 거다. 절대 아닙니다. 이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낸다는 겁니다.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이게 없다를 꼭 기억하시라 했잖아요. 제가 왼손, 오른손, 왼손에 토지 대장, 오른손에
등기부인데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대장에 처음 소유자 이름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자 등기자료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직접 조사해서 등록?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합니다. 자 이제 볼까 진짜? 161페이지 이건 키워드로 잡을 수 있어요. 161페이지 자 보시면은 위에 토지 소유자 정리 1. 등록된 토지 소유자 정리 등록된 지우세요. 좀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등록된이라는 세 글자 지우시고 토지의 소유자 정리 그 안에 내용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 왜 제목이 지금 오타가 있는지.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렇게 나가는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으로 가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가서 끝으로 가면 다만 눈 찾아가셔요. 다만 찾으셨죠? 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형광펜 치셔야지.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형광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형광펜. 자 키워드 작업 되셨습니까? 우리 이거부터 한 거예요. 그럴 때 제목에 왜 그 오타가 있는지 아시겠죠? 소유자 정리하는데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직접?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정리. 그러면 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말고 이미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 소유자를 기등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미 등록돼 있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때가 있겠죠. 이때는 자 이게 나오면 되지. 이미 등록돼 있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정리하느냐 하면 등기 자료를 갖고 정리하는 겁니다. 등기. 두 글자 법률 용어 아시면 돼요. 자, 이거 키워드 잡아드릴게요. 자, 교재 보시면 자, 1. 토지 소유자 정리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 사항은 찾으셨습니까? 저기 있는데. 자, 그러면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걸 증명하는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에서 등기 두 글자 법률 용어만 형광펜. 등기 두 글자만. 자 그러면 두 글자 지금 키워드 작업하셨으면 고개 들어보세요. 그 뒤에 열거돼 있는 게 그 두 글자 키워드 지금 밑줄 친 등기 자료에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그럼 뒤에 보죠. 그 등기 자료에 해당하는 게 얘가 뭐가 있나? 등기필 통지서 보이죠? 등기 여러분들이 키워드 밑줄 친 두 글자 법률 용어 등기 자료에 해당하는 이게 등기 자료야 라고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법정에. 등기필 통지서. 두 번째 등기필증. 형광펜 제가 그러고 절대 얘기 안 해서 이런 거 형광펜 넣는 게 아니야. 형광펜 키워드는 그 다 등기 자료야 그게.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러면 그 네 가지가 여러분들 키워드 두 글자 지금 단어 밑줄 친 등기 자료를 갖다 예를 네 가지를 갖다 뒤에다가 지금 박아놓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네 가지가 다 어떤 자료다? 등기 자료다. 이렇게 이해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 익힘 작업 하죠?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등기 자료가 없으니까 누가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고 지적소관청이. 이미 등록돼 있는 소유자를 변경 정리할 때는 어떤 자료가 넘어와야지만이 평택시장은 대장의 소유자를 변경 정리한다? 등기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큰 두 가지 축만 여러분들이 큰 원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세요. 자,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입니다. 그럼 지적공부 정리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지적공부 정리를 다 하고 나면은 지적공부 정리한 다음에 평택시장은 두 가지 이제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업무 다 하고 나서 첫 번째 업무가 이겁니다.
지적정리 통지라는 업무를 첫 번째 해야 되고, 두 번째 등기부 정리 업무를 평택시장이 해야 돼. 그걸 법률로 등기, 촉탁 이렇게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지적정리 통지와 두 번째 등기, 촉탁 업무가 대장도면 정리 업무 다 하고 나서 평택시장이 하는 업무인데 시험에 뭐 절대 안 빠지지, 절대. 뭐 이거든지 이게 날 수가 있고, 뭐 다 한 해 두 개가 다 날 수가 있고, 뭐 시험엔 절대 빠지지 않는 주제인데 원리만 하면 이것도 간단한 주제입니다. 자, 지적 정리 통지해 주라는 거죠. 통지는 이제 민법에서 의사 표시에 해당합니까? 의사 표시가 아닙니까? 아, 민법책 첫 페이지가 하니까 어렵지네요. 의사 표시 아니에요, 참고로. 이미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이미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 그걸 이제 통지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자, 뭐 한 사실을 지적 정리란 어렵게 생각해. 대장 도면 정리한 거 땅 주인 모르잖아. 그 땅 주인에게 그 땅, 네 땅 지번이 뭐로 바뀌었는지, 지목이 뭐로 바뀌었는지, 경계 면적 정리된 걸 그걸 땅 주인에게 알려주라는 걸 법률용어로 지적 정리 통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난다는 거죠. 다음 지적 정리 통지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그럼 지적 정리 통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거지 뭐. 뭐를 정리했을 때는 통지 대상이 아니냐 하면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원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무엇을 정리했을 때가 통지하래요? 제가 했던 얘기 다 시험이 이어지지 절대 따로 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쪽 보시고, 이쪽을 무시하셨던 분은 또 이쪽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적공부 정리란 무엇과 무엇 정리하는 거? 표시와 권리를 정리하는 거. 그럼 그 중에 지적 정리란 무엇을 정리하는 거? 표시를 정리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토지대장의 소유자 이름을 갑에서 을로 소유자의 이름을 정리했거나 공유지 영명부여라는 장부에 소유권의 지분을 갖다 정리했을 때는 표시를 정리한 겁니까? 권리를 정리한 겁니까? 권리를 정리했을 때는 통지사항이 아니에요. 지적 정리만이 통지의 대상이니까. 첫 번째, 시험 문제 지문은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4개 지문은 뭐를 낼지를 몰라. 그런데 정답으로 내는 지문은 이 원리만 알면은 이 두 가지만 갖고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를 정리했을 때는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절대 통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적 정리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자 본인이 이 원리를 이해 못하면 또 이 원리를 이해 못해. 자,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시청 지적과에 들어가서 자기 땅 정리해달래. 그럼 땅 주인 지가 원해갖고 지목, 면적, 경계 정리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통지 안 해줘. 소유자 본인이 찾아왔으니까. 그럼 반대 얘기로 한다면 그 소유자의 땅을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시청 지적과에 찾아와서 정리했을 땐 땅 주인이 갑자기 자기는 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지로 바뀌었대. 면적이 120제곱미터로 알고 있었는데 80과 40으로 두 필지로 쪼개졌대. 그러면 소유자 아닌 사람이 정리했을 때는 소유자가 그 사실을 땅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정리된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때는 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지적 정리했을 때는 절대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 나오지 정답이. 소유자가 시청지역과에 찾아갖고 정리했을 때는 통지해준대요. 대장도면 정리한 거 통지해주지 않는데 안 한대. 그러면 요거 빼놓으면 두 가지가 남아있네. 이렇게 지금 구조가 지금 있었잖아요.
자, 언제는 통지한대요? 대위 신청에 의해서 대장 도면이 정리되었거나. 두 번째, 사업 시행자의 토지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 대장 도면이 정리되었거나. 하나 또 나와 있네. 신청이 없었어도 평택 시장이 권한을 발동해서 대장 도면 정리하는 걸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하는 거죠. 직권에 의해서 토지 이동 정리했을 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면 결론은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 익힘은 요거. 시험 지문에는 요거나 요거로 반드시 정답이 나올 겁니다. 이거 두 가지 이해 문장을 못 만들기 때문에. 예. 누가 지적 정리했을 때 뭐를 정리했을 땐 통제 대상 아니에요? 지적 공부의 소유자 변경 정리했을 때는 통제 대상 아니에요. 지적 정리한 게 아니고 소유자 정리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소유자 본인이 신청해갖고 대장 도면 정리했을 때는 절대 통제 대상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이쪽. 자, 이쪽은 등기 촉탁은 대장 도면에 지적 공부에 등기부에 자, 이제 다음 주서부터 등기법을 들어가는데, 자, 지적 공부요. 자, 지적 정리해 달라는 건 지적 공부에 요거를 갖다가 정리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표시를.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변경 정리해 주고 나면은 등기소의 등기부에는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예전 것으로 그대로 남아 있죠. 그럼 이거 가만히 그냥 냅둬야 돼요? 아니면 대장도면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베꼈으니까 맞춰줘야 돼. 그거 맞추는 거. 대장도면 정리한 평택시장. 네가 맞춰. 그게 법률용어로 등기 촉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장도면을 평택시장은 정리하고 나서 정리하면은 소재가 바뀌었거나 지번이 바뀌었거나 지목이 바뀌었거나 면적이 바뀌어 있잖아. 그럼 등기부에는 자 변경돼 있어요. 예전 종전 것으로 돼 있어요. 종전 것으로 돼 있겠죠? 요거를 갖다가 변경해 달라고 촉탁하는 거야. 촉탁은 뭐냐? 자, 이제 용어, 이제 새로운 용어가 들어가네. 자, 신청은 개인이 요구하는 걸 신청이라고 해요. 민간인이 요구하는 걸. 그러면 관할 시청하고 등기소는 같은 국가기관끼리잖아요. 관공서도 다른 관공서에 뭐 해달라고 민원을 요구할 수 개인도 민원, 국민도 민원을 요구할 수 있지만 관공서끼리도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관공서끼리 요청을 할 때는 자 어떤 용어를 사용하도록 돼? 촉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밖에 행정법의 가장 기초 원리인데 용어 이제 익힘 작업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공법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신청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신청은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 그러면 국가하고 국민이 있잖아요. 그럼 법률적으로 국가와 국민은 같은 나란히 하는 관계가 절대 국민이 밑에 사람. 법률적으로는 그래요. 법률적으로는. 예. 자 그런데 관공서끼리는 자 밑에 사람의 어깨가 같아요. 예. 같은 대등한 국가기관끼리 요청할 때는 촉탁이라는 법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촉탁의 앞에는 법률 용어가 반드시 뭐가 붙느냐면 세 글자가 붙어. 관공서. 뭐가 붙어요? 관공서. 그러면 세무서. 시작. 세무서. 자, 시장. 시장도 촉탁. 이렇게 해야지. 법원. 이제 됐네. 갑. 을. 병.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자, 똑같은 건데, 밑에 사람이 요청할 때는 신청. 같은 대등한 관공서끼리 요청할 때는 촉탁. 그러면 지금 이건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지금 누가 이걸 정리했어요? 지적
지적소관청이 정리하고 났으면은 왜 이 용어를 쓰지를 않는지를 이해하셔야지. 예. 대장도면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정리됐으니까 등기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종전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변경해 달라고 촉탁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원래 아셨죠? 그러면 자 다음 등기 촉탁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 문제 풀 수 있고 문제는 이미 나왔어요. 그 문제 단답으로 3번 이상이 출제된 문제인데 다음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 촉탁해야 될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 물으면 간단하죠. 요걸 정리했을 때 촉탁하라면서요. 무엇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정리했을 때 촉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왔네. 무조건 나왔네. 무엇을 정리했을 때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는 절대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다. 첫 번째 원리. 그 원리만 아시면 돼. 그 원리만 꼭. 예. 자, 왜인지를 아셔야 돼요. 등기부에 표시를 정리할 때 촉탁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등기 촉탁에서 이 등기부가 이제 정리되면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 등기부의 지적공배 지목이 밭대기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 밭대기에 자 건축허가 나갖고 요거를 갖다가 지목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죠. 그러면 전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목을 뭐로 변경하는 거냐면 자 주거용 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 땅의 용도를 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요걸 갖다가 법률용어로 지목 변경 토지 이동 중. 그러면 이 전에서 대로 변경 정리 작업하는 것을 지적 공부 정리, 지적 정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등기부에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습니까? 대로 정리가 돼 있습니까? 전으로 돼 있죠. 종전 지목. 그러면 등기부의 지적 공부의 지목 대대로 등기부의 지목을 이걸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정리를 평택 시장이 대장의 지목을 정리하고 나서 등기부 지목을 정리해 달라고 관할 등기관서에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걸 등기 촉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원리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거기에 날짜 7일, 15일 날짜 나오죠? 그 날짜 여기 안 나오는구나 아직. 통지 시기가 있습니다. 나온다. 162페이지 통지 시기. 그걸 뭐 굳이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자 거기에 양가로일 나왔으니까 하죠 뭐 키워드. 양가로 1.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차이셨습니까? 15일 키워드. 15일. 그것도 묻습니다. 양가로 2.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 키워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역정리 통지 시기하고 오른쪽에 등기 촉탁 사유 나왔으면 등기 촉탁 잠깐 볼게요. 거기에 의 키워드 잡을 게 있어요. 자, 대장도면 정리한 거는 대장도면 정리하고 나서 등기 촉탁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대장도면 정리한 날로부터 7일이네. 자, 그 다음에 대장도면 정리하고 등기부까지 정리해야 되는 경우 등기 촉탁한 경우는 등기부까지 다 정리됐다고 등기관서에서 평택시장으로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에 7일, 15일 이제 통지하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 등기 촉탁 의 보세요. 키워드.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고개 들어보세요. 그게 지금 이거잖아. 이거요. 지적공배 표시 변경 정리된 경우는 등기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변경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전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해 달라고 지적소관청에 요청하는 걸 등기 촉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러한다.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 변경에 관한 등이 있는 경우 등기 촉탁은 자, 거기를 지금 키워드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그 편집이 지금 오타가 오류가 있구나. 자,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지금 편집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본다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십시오. 본다. 뒤에 지문 다 지우셔도 돼.
옛날에 이렇게 해냈어요. 자, 그전 좀 된 기출문제 지문을 떠올려 드릴게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변별해 보세요. 지적공부 정리 후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는 것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 신청하는 것이다. X. 여러분 키워드 보세요. 땅 주인을 대신해서 등기부 정리해 주는 거래요. 국가가 등기부도 국가 관리하고 지적공부도 국가 관리하니까 국가가 국가 편하라고 하는 거래요. 국가가 국가 편하라고 등기 촉탁하는 거지 땅 주인 민원인을 대신해서 해주는 게 아니요라고 법에서 명시해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등기 촉탁은 누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간주한다. 다 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합하시면 이 등기 촉탁의 대상 나오죠? 거기서 양가로 1번에 가로 그것만 키워드. 신규 등록은 제외. 자, 그럼 보세요. 그건 독립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 그 지문이 날 텐데, 자, 신규 등록은 제외는 무슨 얘기냐면은, 등기 촉탁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소에 등기부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까? 지적공부가 처음 만들어지는 상태입니까? 그럼 당연히 신규 등록은 이 상태야. 그러면 신규 등록한 때는 제외,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냐면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처음 등기부 만들러 가는 걸 무슨 등기라고 하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서부터 들어갈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신청해 갖고 보존 등기라는 것이지 평택시장이 보존 등기를 촉탁해 주지를 않습니다. 촉탁의 대상은 표시 변경 등기가 촉탁의 대상이라는 거. 신규 등록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될 사유가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되셨으면 그 나머지 2, 3, 4, 5 촉탁의 대상 있죠? 이거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예. 암기 왜 안 하셔도 되는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암기 안 하셔도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 지적 측량 파트, 지적이 이제 마무리 파트입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했던 원리를 갖다가 총 이제 반복 작업하는 것인데 측량서부터 다음 주에 얘기 나가죠. 예, 오늘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